미친 결정력, 결승골, 승리를 이끈 손흥민, 토트넘 리그 4위 등급, 포스테코글루의 치밀했던 라인 컨트롤 전략, 토트넘 vs 에버튼. 토트넘은 24일 이하 한국 시간 에버튼과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홈경기에서 2에서 1로 승리했다. 토트넘은 리그 3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4위로 올라섰다. 이날 리버풀 원정에서 1에서 1로 비긴 선두 아스널, 승점 40과 승점 4점 차이가 됐다. 이날 토트넘 선제골의 주인공은 히샬리송이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히샬리송이 브레넌 존슨의 낮은 크로스를 마무리하며 시즌 5호 골을 터뜨렸다. 이후 손흥민이 나섰다. 전반 18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데얀 쿨루셉스키에게 건넸던 공을 돌려받은 존슨이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조던 픽포드에 막히고 말았다. 그러나 튕겨나온 공을 손흥민이 놓치지 않고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이번 시즌 리그 11호 골을 넣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지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리그 10호 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후 2경기 만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며 득점왕 경쟁에 불을 붙였다. 11골을 넣은 손흥민은 엘링 홀란드 14골, 모하메드 살라 12골에 이어 득점 부문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통산 114골을 넣은 손흥민은 이언 라이트 113골을 제치고 통산 득점 부문 단독 23위로 올라섰다. 바로 위의 공동 21위는 120골을 넣은 스티븐 제라드와 라힘 스털링이다. 이날 의미 있는 기록과 함께 맨 오브 더 매치, 맘에도 선정됐다.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맨 오브 더 매치 투표에서 손흥민은 6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굴리엘모 비카리오 15.1%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손흥민은 해트트릭으로 이번 시즌 1회에서 3호 골을 넣은 4라운드 플럼전을 시작으로 이번 시즌에만 7번째로 맨 오브 더 매치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에게 좋은 평점이 나오는 건 당연했다.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이날 토트넘 선수 중 세 번째로 높은 평점 7.6점을 줬다. 최고 평점은 수비수 에메르송 로얄의 8.5점이었다. 풋몹은 손흥민에게 네 번째로 높은 7.8점을 부여했다. 비카리오가 가장 높은 8.9점을 받았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과 비카리오 등에게 가장 높은 평점 8점을 줬다. 풋볼 런던은 비카리오 9점, 벤 데이비스 8점에 이어 손흥민에게 세 번째로 높은 7점을 부여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스퍼스 플레이를 통해 득점을 넣은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존슨과 쿨루셉스키의 호흡, 존슨의 슛이 모두 좋았다. 운 좋게도 공이 바로 내 쪽으로 와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생각한 것만큼 잘 차진 못했으나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기세는 상당하다.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이 떠난 뒤 주장직까지 맡으면서 어느 때보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커졌다. 여러 변화 속에서도 꾸준하게 활약하고 있다. 왼쪽 윙어로 뛰는 손흥민은 히샬리송 대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면서 포지션 변화도 맞이했다. 그럼에도 날카로움은 유지됐다. 올 시즌 11골을 터뜨리면서 어느 때보다 뛰어난 결정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 자주 뛰던 왼쪽 윙어로 출발했다. 그는 포지션 변화에 대해 항상 그래왔듯이 나는 득점을 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감독님이 나를 어떤 포지션으로 투입하든 상관없이 준비가 됐다. 라며 나는 항상 팀을 위해 일하고 팀을 위해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시즌의 부진을 떨쳐냈다는 게 고무적이다. 그는 지난 시즌 안아 골절과 스포츠 탈장으로 컨디션이 떨어졌다. 선발이 아닌 벤치에서 출전하기도 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단 10골밖에 넣지 못했다. 그러나 올 시즌 리그 18경기만 뛰면서 이미 지난 시즌을 뛰어넘었다. 그는 올 시즌 몸 상태에 대해
지난 시즌 내내 많은 아픔을 겪었으나 지금은 아무 고통 없이 팀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케인이 떠나고 빅리그에서 지도자. 경험이 없었던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사령탑에 앉았기 때문이다. 시즌 전 토트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리그 4위로 순항하고 있다. 리그 첫 10경기서는 8승 2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기도 했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1월 이적 시장만 잘 보낸다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가능성은 충분하다. 손흥민은 톱4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그는 톱4가 우리의 목표다. 계속 나아지고 싶다. 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2. 맥과이어에 밀린 한때 월클 12. 주급 삭감 무릅쓰고 친정팀 복귀하나? 지난 시즌 팀에 새롭게 부임한 에릭 텐 하흐 감독 체제에서 프리미어리그, PL, 3위, FA컵 준우승, 카라바오컵 우승을 달성하며 어느 정도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메뉴였지만 올 시즌에 들어 다시 부진에 빠졌다. 올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한 안드레 오나나, 라스무스 회일룬, 메이슨 마운트 등이 기대 이하의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것과 더불어 제이든 산초와 텐 하흐 감독의 불화, 마커스 레시포드의 부진 등이 겹치며 고전하고 있는 메뉴다. 구단 내부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영국 디 애슬레틱은 지난 9월 텐 하흐 감독이 산초의 훈련 수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후 그를 팀에서 제외시킨 결정을 두고 온 상황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또한 일부 선수들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바란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고 조니 에반스를 선택한 감독의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라며 지금의 성적 부진이 팀 내부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실제로 바란은 맨시티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벤치로 밀려난 상황이다. 최근 맨유의 수비 라인은 해리 맥과이어와 에반스가 책임지고 있다. 맨유의 성적과는 관계없이 센터백 라인이 고정된 것을 미루어 본다면 텐 하흐 감독이 바란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바란이 맨유를 떠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바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적 관계로 인해 1월에 맨유를 떠날 수 있다. 그는 이번 시즌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벤치로 밀려났다. 그는 벤치에 앉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할 수도 있다. 라고 전했다. 맨유 역시 바란을 매각할 생각이 있어 보인다. 독일 자이퉁 미넨은 현재 그에게 맨유가 매긴 가격표는 2천만 유로, 286억 원에서 3천만 유로, 429억 원 사이이다. 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현재 김민재와 다이오 우파메카노 이외에 센터백이 없는 미넨이 바란을 적합한 옵션으로 선택했다. 라고 행선지에 대한 예측을 내놓았다. 수많은 이적설에 휩싸인 바란, 친정팀 레알 복귀설도 흘러나왔다. 미러는 현재 출전 시간 문제를 겪고 있는 바란은 레알로 돌아갈 생각이 있으며 임금 삭감까지 고려 중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거래가 성사된다면 바란의 복귀를 환영할 것이다. 안첼로티 감독은 그를 매우 호의적으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움직임은 아직 레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라고 덧붙였다. 3. 나가는 거 안 잡는다. 라이프치히 한때 레반도프스키 다음 가는 공격수 판매 준비 완료. 베르너는 빠른 발을 이용해 뒷공간 침투를 잘하는 전형적인 포처 스타일의 공격수다. 특히 역습 시 이런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기에 나겔스만의 맞춤 전술에서 날아올랐다. 또한 상당히 많이 뛰며 압박해주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 유발도 종종 시키는 편이다. 2016년 슈투트가르트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그는 에밀 포르스베리와 함께 팀에 공격을 이끌었고 32경기 21골 5도움을 기록하며 득점 4위로 마무리했고 라이프치히 돌풍의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2019-20 시즌에는 그의 완벽한 전성기 모습을 보여줬다. 나겔스만 감독 아래에서 베르너 맞춤 전술로 베르너가 역습 골만
넣을 수 있게 만들면서 45경기 34골 13도움을 했고 리그에서는 28골을 넣었지만 레반도프스키가 34골을 넣으면서 득점 랭킹 2위로 마무리했다. 2020-21 시즌 첼시로 이적한 그는 토마스 투엘 감독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거머쥐곤 했지만 그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단점을 보여주며 첼시 팬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첼시에서 총 89경기 23골 21도움을 기록하며 라이프치히 시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성적을 보여줬다. 2022년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온 그는 시즌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챔피언스리그 샤흐타르와의 경기에서 발목 인대 부상을 당한 뒤 월드컵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이번 시즌에는 라이프치히가 로이스 오펜다, 베냐민 세슈코 등 출중한 공격수들을 사오면서 그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시즌 시작 초반부터 있었다. 이번 시즌 8경기 2골을 넣은 베르너에게 독일 매체 빌트는 지난 9월 티모 베르너는 라이프치히의 네 번째 옵션으로 전락했다. 지난 몇 년간 라이프치히 소속으로 굳혀놓은 선발 주전 입지는 이미 잃었고 한지 플릭 독일 대표팀 감독도 베르너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보도했었다. 라이프치히는 베르너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공격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일 매체 빌트에 따르면 라이프치히가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베르너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팀인 웨스트햄이 영입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메뉴가 그를 원했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의 플로리안 플레텐버그 기자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내년에 티모 베르너와 계약하는 것에 대해 RB 라이프치히와 초기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티모 베르너가 메뉴에 관심을 거절했다. 그 이유는 주전으로 출전하기 원해서였다. 메뉴에는 마커스 레쉬포드,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앙토니 마르시알, 라스무스 헤이룬, 안토니 파쿤도 펠리스트리 등과 출전 시간을 두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죽은 베르너는 이 기회를 거절했다. 메뉴 말고도 레알 마드리드도 베르너에게 관심이 있는 상태다. 아직 유럽에서 뛸 기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가 1월에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